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의 지정국도 승격이 10년이 넘도록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도로 유지 보수 비용을 전남도와 여수 광양시가 부담해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하자 보수 기간까지 지난 2023년 종료돼 비용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전면 개통한 9.58km 구간의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 2260m 구간 왕복 4차선의 지역 대표 랜드마크인 이순신대교를 중심으로 광양만권 산업 물류 흐름의 대동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자치단체들은 이 도로의 관리 문제를 두고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여수산단 진입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은 전남도 33%, 여수시 43%, 광양시 24%씩 각각 분담하고 있는데 해마다 그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 하자 보수 기간까지 종료되면서 한 해 소요되고 있는 유지관리 비용만 지난해 기준 73억 원에 이릅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지 관리비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하자 보수 기간이 넘어서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부담금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남도를 포함한 광양시, 여수시는 10여 년이 넘게 국토부의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에 대한 지정국도로 승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도 공동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 여수, 순천, 광양시에서도 각 시장들이 공동 건의를 했고, 여수시의회, 광양시의회에서도 공동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국토부에서는 현재 이렇다 할 어떤 결과는 없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두고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가 연간 5조 원대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는 국가기관 산업의 물류도로인 만큼 지정국도 지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산단 국가지원법을 발의하는 등 국가산단 진입도로를 포함한 SOC의 유지보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반 시설의 유지 보수에 있어서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부 또는 일부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이고요.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의 지정국도 승격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부처.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10여 년 넘도록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경자청이 일본의 국제전시회에 참가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단은 도쿄에서 7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까지 개최되는 2025 스마트 에너지 위크에 참가해 배터리, 2차 전지, 풍력, 바이오매스 등 에너지 신기술 보유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별 1:1 상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차 전지 소재 생산 기업인 센트럴 글래스 본사를 방문해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물류 분야 유망 기업과의 면담을 통해 광양항 물류 여건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가짜 뉴스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입니다.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내용인데 이 영상에도 음모론을 제기하며 계획된 사건이라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여객기 참사 이후 이렇게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자 정치권 등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00여 건이 넘는 온라인상들의 제보 글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이 되고 구체적인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추려서 고발장을. 특히 혼란한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겨냥한 허위사실과 음모론은 물론 헌법재판소 판사에 대한 가짜뉴스까지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형량은 징역 7년. 하지만 실제로는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가짜 뉴스 등을 이용해 구독자를 끌어모으거나 조회수, 후원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의 벌금액을 최대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고 범죄 행위와 관련된 수익도 모두 환수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벌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를 일부러 저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된 전액 몰수를 하게 되면 다만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비방이나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할 방법이 없어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와 시의회가 독일의 프라운호퍼 IWES 연구소와 수소도시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광양시와 시의회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9일 독일 프라운호퍼 IWES 풍력에너지 시스템 연구소를 방문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전해 기반 수소 소재 부품 시스템 개발 등 광양의 수소도시 기반 조성 사업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응용연구 분야 비영리 공인기관인 프라운호퍼 풍력에너지 시스템 IWES 연구소는 독일 브레머하펜에 본원을 둔 응용연구 분야 비영리 공인기관으로 풍력에너지 연구와 시스템 검증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답례품 증정 이벤트를 시행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말까지 순천시에 10만 원 이상을 기부하고 답례품을 주문한 시민들 가운데 50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추가 답례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순천시의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은 5억 3천여만 원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보강과 철새 서식지 조성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올해부터 직선제로 치러집니다. 3월 5일 선거를 앞두고 전남에서는 66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는데요.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시작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자산 1,150억 규모의 고흥 녹동 새마을금고입니다.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고흥에서 유일하게 직선제가 치러지는 곳입니다. 유권자는 3,500여 명으로 2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현 이사장인 이광우 후보는 안전 경영을 내세우며 지역 환원 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금고를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시국마저 어수선하여 금융 투자 환경이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험과 인맥이 풍부한 제가 해온 후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때라고 생각하고 감사 출신의 이광욱 후보는 30년 기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금고 자산을 2천억 원으로 만들고 투명한 경영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중한 자산을 잘 지켜야 하며 10원도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이 되면 무엇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 원칙을 바로 세워서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결과 전남에서는 50개 금고에 66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1.3대 1입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달 4일까지 위탁선거법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 정보통신망과 명함 배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오는 24일까지 금고 게시판 등의 후보자 선거 벽보를 게시하고 오는 25일까지 선거 공보물과 투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등 주요 선거 정보는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유영갑 순천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순천 가선거구의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됐습니다.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관련 회의를 열고 순천시, 시의회, 정당 등 의견을 수렴해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이 결혼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행에 나서 논란이 일자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김문수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직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전남 C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 의원은 사과문에 포함된 당직 사퇴 약속에 대해 당시 큰 잘못을 저질러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면서도 사과문은 보좌관이 썼고 당직에 관련된 이야기는 직접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중앙당직은 모두 사퇴했지만 지역위원장직을 내려놓을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를 수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겨울철 폭설과 제설 작업 등으로 포트홀이 잇따라 발생해 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포트홀을 줄이기 위해서는 땜질 처방 대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의 차도 한가운데 차 바퀴만한 구멍이 연이어 뚫려 있습니다. 응급 복구를 위해 아스콘을 붓고 장비를 이용해 다집니다.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10분 남짓. 손쉽고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으면 며칠 만에 또 훼손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포트홀이 생기면서 차량이 지나다니기 불편하고 교통 안전에도 위협이 됩니다. 옆으로 비껴가려면은 충격된 사고가 있겠죠. 타이어도 파손되고 또 안전 운전에도 상당히 지장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지난해 목포시에 생긴 포트홀은 모두 2천여 건으로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인 2월에서 3월 집중해서 발생합니다. 내린 눈이 도로에 스며들었다가 한파로 얼면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데 이때 차량이 통행하면 충격을 받아 부서지는 겁니다. 또 염화칼슘 등 제설제가 용해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해 도로를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에 질 좋은 재료로 바꾸거나 도로 포장을 다시 하는 등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자체에서는 예산상 한계를 어려움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수명이 좀 길고 강도가 더 센 특수 아스콘이 있어요. 이제 교량이나 이런데 그런 재질로 포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도로였다 하면은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죠. 교체 주기인 10년에 맞춰 도로 포장을 다시 하려면 목포시에만 예산이 한 해 30억 원가량 필요한데 현재 5억 원 남짓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포장 예산 대비해서 도로의 노후되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예산 확보 및 응급보수 공사를 통해서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전남 지역 지방도와 국도 등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11,000여 건. 확인된 사고만 8건으로 11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여수 낭도 여산마을에 이어 고흥 쑥선마을이 UN 관광청이 주관하는 최우수 관광마을의 대한민국 대표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쑥선마을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천하는 대표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UN 관광청의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는 전 세계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11월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최종 90명이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위별로 보면 수학교육과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과 컴퓨터, 영어교육과가 각 12명씩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